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21세기 물질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전에 있던 일본의 큰 참사도 그렇고요. 또 우리는 지금 백두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화산 분화에 대한 조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주인공 부산대학 윤성호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너무 큰 주제를 이렇게 세상에다 던져주셨어요. 작년 6월인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네.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이 있다. 그때 어떤 결심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두산이 과거의 화산이 분화한 이력을 살펴보면은 1000년마다 한 번씩 큰 분화를 했고, 그래서 약 40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에 폭발적인 대분화를 했고, 또 그 중간중간에 100년 단위로 화산 활동이 한 번 정도씩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세기에 폭발적인 대분화가 있었고, 거기로부터 1000년이 지나간 상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화산 활동이 1903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100년이 지난 상태인데, 네. 지난 2002년 6월 말 이후에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의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면서 그 지진의 규모도 증가하는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백두산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또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사록에 다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세기 이후의 사건들은 예. 고려사라든지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이제 자료들을 근거로 백두산이 있는 동쪽 지역에서 한경도 지역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10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소규모 내지는 중규모의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반도 안에 또 하나의 그 분화구가 있는 한라산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라산도. 그 기록도 있습니까? 예, 한라산도 서기 1002년, 1007년 고려 목종 임금 5년, 10년에 한라산의 산자락에서 산 위에 구멍이 4개 뚫려가지고 거기서 붉은 쇳물과 같은 물이 줄줄 흘러나와서 바닷가 쪽으로 흘러갔는데 네. 일주일이 지나서 바닷가에 가보니까 그 식어 있는 게 마치 기와장을 엎어놓은 것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나와서 용암으로 흘러가서 식어서 된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현무암, 용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해변가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아까 말씀하신 전조 현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현상이 요즘 백두산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산에서 전조 현상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산성 지진이 되겠습니다. 이 화산성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이 아니고 기계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히터 지진 규모로 0, 1, 2 정도의 그런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지진이 한 사건이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때를 지어서 수시로 여러 번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장이 길면서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을 때 화산성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백두산에서 2002년 6월 말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많이 발생할 때는 한 달에 270회 이상 그런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자료가 지금 가져오신 차트.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중국이 백두산 지역에 1996년도에 천지 화산 관측소를 건립 공사를 시작해서 1999년도에 완공을 해서 이제 관측을 시작했는데, 네. 2002년도 6월 말까지는 평상시 일반적인 화산과 같은 조금
별다른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 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빈도가 되겠습니다. 100번, 200번 이렇게 되고 2002년 후반부부터 예, 늘어나는군요. 2002년 6월 말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화산성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006년도 이후에 조금 줄어드는 기미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화산성 지진의 규모인데 네. 0, 1, 2, 3인데 예. 여기 앞에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빈도도 적고 규모도 적었지만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지표로 드러날 수 이거 있어요. 이제 리히터 지진 규모 3, 4 이런 규모가 급증하면서 빈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분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적이 되는 예, 말씀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 말 2006년도부터는 좀 줄어드는 상태에 보이고 있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비해서 나타난 그 2006년도 이후에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진에 비해서 요 지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화산성 지진으로서 때를 지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다시 언제 이렇게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가를 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은 분화로 인한 그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좀 더 직접적인 입장에 있는 중국의 경우는 네. 2006년 이후에는 좀 지진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 네, 네. 별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그건 이제 요 위에 있는 그림을 얘기입니까? 보고 예, 예. 2006년도 이후에는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화산을 이제 모니터링을 화산을 감시할 때는 이런 화산성 지진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은 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면의 팽창이라든지 거기서 화산가스의 양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지온이 증가하는가, 그 화산 주변의 수온이 증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관측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지형 변화에 관한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 그림은 이제 백두서파라고 해서 예. 백두서파라는 거는 이제 중국 측에서 백두산을 올라가는 쪽이 북쪽에서 백두산을 올라가는 백두북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쪽에서 네. 올라가는 거 백두서파라고 하고 압록강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백두남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백두서파에서 이제 백두산에서 그런 지진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2006년도 이후에는 줄어들었지만 2007년도에는 약 40mm, 4cm 정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이. 예, 그렇습니다. 천지 주변이. 여기는 이제 백두산의 산 자락이 가장자리고 네.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칼데라 호수가 있는 외륜산 있는 쪽이 2007년도가 2006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4cm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게 나타나니까 화산성 지진은 좀 줄어들었지만 다른 네. 요소는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